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에서 그 유학생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문화 공부하고 있는 박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민 철학자로 이 자리에 섰고요. 원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제가 이제 전공이 언어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겠다라는 뜻으로 여기 오실 분 해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썼는데, 제일 먼저 썼는데, 발표자 넣는 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어렵구나, 소통이라는 것이. 이걸 느끼면서 이것 또한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처럼 썼던 이유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많은 오해를 낳거나 아니면 더 많은 다른, 그러니까 그곳으로 정확히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채울 수 있게끔 시라는 도구를 좀 이용해 볼까 해서 조금 빈칸을 많이 남긴 듯한 글로 썼습니다. 전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래 생각하고 쓴 건데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우선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간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나무가 낙엽의 성장을 바라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나는 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아니, 나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고통은 없다. 나의 고통만 있다. 행복은 없다. 나의 행복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이 웃기를 바란다. 사자의 달리기는 우리의 달리기와 다르고 독수리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과 다르다. 캐러밴은 모래 위를 지나고 농부는 흙 속을 거친다. 해적은 바다 위를 살피고 어부는 바닷속을 훑는다. 그래도 캐러밴은 땅에서 농부를 스치고 언젠가 해적은 바다에서 어부를 만난다. 네. 그래서 내게서 떨어져 나간 타인이라는 것은 타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을 할 때 그 어휘 안에는 제 개념이 이미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남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래서 나와 자타를 분리하는 게 벌써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인이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렇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첫 줄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느낌이 남과 내가 하나일 때 여기 이제 동양 철학의 고수분들이 많으시다고, 제어 고수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일자 사상이나 이런 것처럼 온전히 무언가 태극처럼 이렇게 하나일 때 그러다 그것이 음양으로 분리되고 나뉘어가는 과정이 인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요. 무언가를 인식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 부분, 그런 것처럼 저랑 남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렇죠. 제 생각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걸 밑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나무가 갖고 있던 그 낙엽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벌써 그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잎으로 존재할 때는 나무와 하나지만 낙엽이라고 하는 순간 떨어질 낙자에다가 엽자를 쓰게 되면 이미 나무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와는 이제 연결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바라는 것처럼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다. 무의미하다는 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마치 불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또는 칼 융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것,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자신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라면 이것조차도 나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분리시켜 놓고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거기에도 대답할 수 없다면 이게 이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결론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없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건데요.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고통이라는 건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썼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서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고통, 아니면 뭐 사회가 겪는 고통, 이렇게 고통이라고 말할 때 고통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통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니면 너무 가난하신 분들,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고통이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고통과 당신이 말하는 고통,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만 나는 알 수 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행복은 존재하지 않고 나의 행복, 내가 알 수 있는 행복은 나의 행복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 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저는 제 굳은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미러 뉴런이라고 하죠. 거울 신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도 고통스럽고, 남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학 실험에서 실제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남이 웃어야, 남이 행복해야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조건 때문이라도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웃길 바라고, 내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고, 그 반대인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고 웃고 건강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결국엔 소통은 안 될지라도, 이해는 안 될지라도 타인이 웃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요. 사자의 달리기는 우리의 달리기와 다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건 비트겐슈타인이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이런 말입니다. 사자가 어느 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자는 그러니까 언어를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없다가 결론이거든요. 왜 없냐면 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달리는 그 경험과 인간이 달릴 때의 경험이 달라서 똑같이 달린다라는 표현을 써도 같은 생각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공부할 조건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힘들게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누군가가 시어로서 읊는다면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그 분들의 수만큼 다른 어머니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냐? 그 부분은 이제 체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경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수리의 하늘은 우리의 하늘과 다르다. 네, 그래서 독수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하늘이라는 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공유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늘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은 사실 언어로서는 똑같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캐러밴 하면 낯선 분들은 그 사막에 왜 떼지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걸 팔러 다니는 그런 상인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 캐러밴은 모래 위를 지나고, 그래서 방금 독수리의 하늘처럼 똑같은 모래라고 하더라도 캐러밴은 모래 위를 지나고 농부는 흙 속을,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흙 속을 거친다. 각자가 목표한 것들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환경을 일구는 거죠. 해적은 바다 위를 살피고 한번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챙겨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를 보겠지만 어부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바다 속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있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서로 다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침대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같은 환경이나 도구 내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 해적은 이랬던 것처럼요. 캐러밴도 똑같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캐러밴은 땅에서 농부를 스치고 땅이 아니면 스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집안, 같은 삶이라는 그 집안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 해적은 바다에서 어부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고 언어를 서로 다르게 써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어를 같이 써도 체험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그 체험이라는 것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를 보내라 그러면 과제만 딱 보내요. 그래서 과제 1과 하고 메일이 끝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걔한테 안부를 막 한 10줄, 막 20줄씩 편지를 쓰면서 제가 잉여적으로 좀 더 우리 사적인 거 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잉여성이 그 사람과 다음번에 인연을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지금 학교에 일이 많은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걸 보고 동료 교수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번 그 똑같은 틀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인문학에 열정이 높으신 많은 선생님들을 뵐 수 있고 또 이런 인연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 지평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 프레임을 쌓아가며 새로운 체험을 쌓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